가지마. 제발 가지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감시 중이던 드론 영상에서 나온 북한 병사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병사는 동료들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초췌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들은 싸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대위님, 또 타령입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피곤함과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몇 명이죠?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어도 5명입니다. 모두 최전선에 배치됐던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이탈 후 숲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계속 탈영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매일 듣는 일이 되었죠.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지친 얼굴, 영양실조로 헬쑥해진 몸. 전쟁은 그들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진 북한 병사들은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은 이미 전쟁을 떠나 있었죠. 그들이 도망치는 건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대위님, 부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탈영병들이 더 생기면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탈영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어요. 그들은 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드론 화면 속에서 병사들이 하나둘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전쟁터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노력은 필사적이었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 군대는 그저 우리를 돕기 위해 왔지만 그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탈영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닌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그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북한군의 상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로니카, 러시아 군사대위입니다. 제 직업은 늘 무겁고 복잡한 결정을 요구하지만 이번 전쟁만큼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복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첫 보고를 받았을 때 단순히 식량 부족 탓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의 이면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영양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그로 인해 군 전체의 전투력과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관심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밀리에 파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전쟁만큼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 군복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식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징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전투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밀리에 파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 병력을 보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저 허황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기밀 보고서는 북한 병사들이 실제로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전투병이 아니라 마치 러시아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전장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북한군의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긴급 전략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북한군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전장에 투입된 그들이었죠. 더 나아가 그들은 전투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충실한 동맹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전투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더 이상 과거의 강력한 전투 병력이 아니란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미 몇몇 병사들이 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고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탈영은 군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데 그것도 동맹군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회의는 점점 긴박하게 흘러갔고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군의 탈영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영한 병사들은 이미 영양실조와 전투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체제에 충성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탈영한 병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감시를 피해 숲속으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의 이탈은 러시아 군대의 전투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선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북한군의 상태는 러시아의 전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군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북한군의 탈영 문제와 한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추운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과 배신, 탈영과 패배가 엮인 복잡한 국제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바람이 마치 칼처럼 제 얼굴을 스치며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며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전쟁 계획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 북한 병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원이 절실했고 북한은 오랜 동맹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병력을 보내 전투에 참여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해 보였고
그게 눈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안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에 빠졌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신 정보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내용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북한 병사들이 또 한 번 자리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선으로 보내졌지만 싸우기는커녕 도망쳤고 동료와 명령을 버리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벗어나 전쟁을 완전히 탈출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머리를 짓누르는 두통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우리의 동맹들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요? 전선을 떠나는 건 단순히 병사들이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뢰, 오랜 세월 유지해온 동맹 관계가 전쟁의 압박에 의해 깨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이탈한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 피로,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이 전쟁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대 전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쟁의 끔찍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싸움,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헬스케 보였고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북한 병사 한 명이 가지 마 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전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상황까지 겹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야말로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것은 군사적 지원이었고 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 상황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입니다. 북한 병사들은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전선에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보고서를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맹, 정치,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겨운 균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북한 병사들이 또다시 탈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보급품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았습니다. 더는 싸울 수 없다고, 더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맹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이 균열을 견딜 수 있을까요? 본부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더 커져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대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고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의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도시를 온통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타령을 멈추고 동맹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고 더 잃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릴 결정들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기다리며 혼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떠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읽어야 할 보고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 또 다른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더 버티지 못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저는 책상에 앉아 점점 커져가는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들어왔고 하나같이 더 나쁜 소식들이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계속해서 탈영하고 있었고 이제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복잡한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한국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죠. 만약 한국이 개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국제적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며 자국의 안보와 복지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 현무 미사일이 필요하다고요. 이 미사일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한국이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개입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한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국가들조차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테니까요. 북한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해왔고 만약 그들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다면 북한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위자의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이미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며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 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들이 지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현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밀하고 강력하며 적의 주요 거점까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의 군사기지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작전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에게는 전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외국 땅에서 낯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이 전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사건일 겁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넘기며 한국의 군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은 단연 최고였죠.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단순한 상징적 지원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그만큼 전황이 절박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하얀 눈으로 덮여 고요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전쟁이 얼마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맹과 힘, 그리고 영향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황폐해졌던 자신들의 나라를 혁신과 기술로 되살려냈고,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를 생각하며 그들의 역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이겨냈습니다. 나라가 두동강 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심한다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따를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고 잘못된 선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눈이 소리를 모두 덮어버린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들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 그들이 중립을 유지할지 아니면 전쟁에 개입할지, 그 결정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두가 그들의 행동을 주목할 것입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과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무너지고 있었고 적들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개입 가능성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심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그들의 강인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고 걸린 것들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동할지 말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그런 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적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전쟁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본부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그친 상태였어요. 밖은 깨끗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죠. 안쪽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모두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어요. 책상에 앉아 최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북한 병사들이 여전히 탈영하고 있었고 그 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었죠. 상황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이제 모두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참전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죠. 한국의 첨단 무기, 특히 현무미사일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고 동맹은 강력했으며 계획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우리의 동맹국들은 탈영하고 있었고 적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었죠. 보고서를 읽을수록 북한 병사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도, 사기도, 희망도 없었죠. 많은 병사들이 숲속에 숨어 있었고 싸우기도 두려워하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을 탓할 수도 없었죠.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들의 것이 아닌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러시아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보내졌지만 지금은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내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개입하기로 한다면 전쟁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죠. 모든 것이 미세한 균형 위에 있었고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위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내리고 싶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겉보기엔 고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었죠. 이 전쟁은 단순히 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쟁 이후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였고 갈등으로 나뉘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들에 맞섰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 혁신, 그리고 굳은 의지로 그들의 나라를 재건했으며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위험을 동반했어요.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 경제, 그리고 세계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창밖의 조용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맹과 정치, 그리고 세계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한국의 결정은 그들이 새로운 글로벌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자국의 안보에만 집중할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읽어야 할 보고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고 모든 것이 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한국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거나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우크라이나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죠. 이것은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울 수 있었지만 전쟁에 전면적으로 휘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자국의 병사들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했죠. 이 결정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 했죠. 그들은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무시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즉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지원을 받았고 북한 병사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비록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져가고 있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그들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이 전쟁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다시 하얀 눈으로 덮였고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